충청북도 증평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기승이던 당시 신혼집을 알아보던 진수 씨 부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달에 첫 결혼기념일. 첫 집이 여기죠. 25평 신축 오피스텔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3만 원이었습니다. 또 신혼집이고 하는데 아파트 값은 이제 증평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자니 아직 매매에 대한 부담은 있고, 저희가 월세다 보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월세 사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 사기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월세거든요. 근데 11월 7일이니까 안 돼. 3개월 만에. 아,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네. 우편물이 날라온 거죠. 신혼집이 공매에 넘겨진다는 안내장이 날아온 겁니다. 처음에 오빠 자고 있는데 제가 깨웠죠. 오빠 공매가 진행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서 우리 불법이래. 이 계약서가 좀 무의미한 계약서가 됐잖아요. 불법 임차인이 돼버렸으니까. 부부는 처음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였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했고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도 그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깨끗했던 거예요? 네, 너무 깨끗했어요. 네, 보여줬던 등기부 등본에서는 엄청 깨끗했어요. 그냥 흰 종이에 표밖에 없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막 오히려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럼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탁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 증평에서 이제 이거 계약 처음 할 때 신탁회사라는 데도 있구나 이런. 오피스텔 주인인 건설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공매가 진행된다는데 등기부 등본엔 채무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신탁이란 낯선 단어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 말고는. 네, 이 말 말고는. 그럼 부동산에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네. 다른 집 분들도 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오피스텔은 6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의미인 근저당권과 달리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신탁 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립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집니다.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위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기죠. 그러면 신탁사가 대외적인 소유의 주체가 됩니다. 임대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탁사가 가지게 되는 거고 처분의 권한도 신탁사가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런 권리관계는 낯선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탁을 맡겼다는 거는 소유권을 가져간 신탁회사가 그 운영 권한이 있다는 건데 원래 그 부동산을 맡겼던 위탁자인 본 소유주 그에게는 사실은 수익증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신탁 운용의 결과물만 성과로 받는 것이지 그 자산을 핸들링할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본 소유주하고 계약을 뭐 또 이중으로 체결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등등 여러 사기 사건이 많이 이제 악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 개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사는 신탁 등기를 담보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2개 동 32세대가 모두 공매가 넘겨지게 된 겁니다. 아직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두 사람.
하지만 공매가 낙찰되면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에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쪽은 재판에 패소된 상태여서 지금 이제 소송 거의 포기한다고 하셨고. 어디요? 공실이 뭐예요, 이거? 다 공실이에요. 지금 4층 다 공실이고, 저희 이제 앞집은 이제 경매로 팔려서 들어올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세 세입자셨는데 경매 이제 팔려서 이제 다른 세입자분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신탁 등기에 대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 터지고 한두 달 정도는 잠을 못 자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에 그거에 대한 화가 더 많이 나서 잠도 더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 이제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안 나오길 바랄 뿐인 거죠.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갑구의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 근저당권 같은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구를 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신혼부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기부 등본의 갑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신탁이란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등기 부동산이란 의미인데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채무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탁등기 부동산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바로 부동산 신탁 사기입니다. 기존의 전세 사기 유형이 신탁 등기 부동산까지 진화한 건데요.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